그때 제가 뻥 하는 거예요. 공장 증설, 그 보일러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할 필요가 없었고 X으로 했으면 그럼 간단한 구조가 있었는데 사호의 영업비밀 조필입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 1위 국민 흑침대, 국민 돌침대 이광호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 흑침대 이광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광호 대표님이시고요. 네. 요즘 불경기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잘해야 본전이다. 직원들 급여라도 주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시기에 굉장히 선방하고 계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원래 연마다 보통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온도 조절기 이제 납품하시는 그 제조 사장님을 한번 만났는데 저희를 고민을 얘기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다른 데는 반타작도 못하고 거의 맞아요. 뭐 30%. 근데 이게 저희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돈을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업이든 전부 다 3분의 1 토막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흑침대 처음 시작할 때 원업이었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질 상황이니까 업체 전체가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래도 작년 수준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열심히 하고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약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지만 저는 그래도 뛰고 있으니 그래 제자리 걸음이라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3분의 1 떨어지는 상황이 저는 이제 그대로 하니까 거의 3배 성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이게 경기만 좀 회복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국민 흑침대, 국민 돌침대가 어떻게 이렇게 선방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나눌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 일단 이광호 그는 누구인가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나왔다가 전도사를 한 3년을 하다가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안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는데 저는 나와서 고민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잠시 나와서 이제 생각하고 맞으면 다시 돌아간다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공판장에서 새벽 시장에 일했어요. 막 일을 하는데 계속 잘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엄청 간단한 일, 그런 것들이 사실 지나고 보면 저랑 안 맞았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20대 때는 엄청 힘들고 나는 왜 이렇지, 진짜 기본적인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좀 힘들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전 정말 평범하고 정말 남이 볼 때 쉬운 일이 저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잘리고 계속 잘리다가 제가 책을 좋아해요. 1년에 한 500권씩 막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막 취직을 했는데 인턴 비슷하게 했는데 출근해서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저랑 일을 해보자, 같이 일을 해보자 해서 그 당시로 좀 적지 않은 돈 한 3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 광고회사였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키워드 잡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잖아요. 또 잘릴 거 같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제 생활비 5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250만 원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그때 사실 베팅을 한 게 저는 사실 감각적으로 그 말을 했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미래세대 박현주 회장님 딱 그걸 했다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 새벽 3시까지 막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고, 사실은 사업할 때 제일 사실 중요한 게 저는 마케팅이라 보거든요. 팔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게 사실 사업 호환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인테리어 하는데 뭐 그 인테리어 아무리 잘하는 사람 모였어도요 그 매출이 안 일어나면 손가락 빨라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인스타에서 광고 잘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진짜 인테리어 하나 할 줄 모르는데 잘하는 사람이 다 모여요. 이게 돈이 되고 이 불경기에 일을 주니까 결국 마케팅이, 제가 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때 사실 배팅을 한 게 인생 최고의 배팅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우고 제 인생이 바뀌었죠. 저한테 또 너무 맞는 일이었고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변수도 많고 계속 이렇게 급변하는 광고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는 것도 즐기고, 그리고 광고를 딱 했을 때 전화가 막 하루에 막 100통 이상 오는 그런 걸 느끼서 짜릿하고 그게 사실은 엄청 보람됐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어요?
2014년도에 제가 시작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40-50명 정도 되고 매달 광고비를 한 5천만 원씩 태웠죠. 열심히 해서 그때 매출도 엄청나게 컸는데 제가 그걸 그만뒀어요. 돈은 되는데 통원이 안 되니까 돈만 보면 이걸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그때 잘 이제 제 생각한 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보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반적인 사람 생각 같으면 제가 한 6년을 고생을 했잖아요. 젊음부터 30대 초반부터 해서 젊음을 다 태우고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막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되면서 제가 딱 그 생각이 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그때 너무 사실 스트레스도 많았고 왜냐면 인생의 반이라는 거를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중압감이 엄청났어요. 법원도 많이 가고 왜냐면 굉장히 중한 그런 중대사기 때문에 그걸로 거는 사람도 많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힘듦으로 네. 그 잘 나가는 회사 그 돈을 버리고 그만뒀어요. 네. 그 첫 번째 사업은 잘 됐지만 네. 그만뒀고 네. 두 번째 사업은요? 두 번째 사업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소품샵에 갔는데 10시 반 오픈에 10시에 제가 갔어요. 근데 20대 애들이 한 3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뭐 살라고 저러지 딱 보니까 그 바다 모양 캔들 우리는 바다를 팝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바다를 요 한 컵에 넣어 드립니다. 이래서 그거를 이제 또 했었던 것 같아요. 직영점을 12개 정도 한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만드는 직원도 한 10명 있었고 판매하는 직원들도 이제 12개 매장이다 보니까 주간, 야간, 주말반 하면 또 한 30-40명 있었고 처음에 대박이 났죠. 첫 달에 3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원가가 10%였어요. 2만 원에 팔면 2천 원인 거예요. 3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2,700만 원이 그러네. 남고 거기 월세가 150도 안 됐었어요. 2,500이 번거 순이익이 번거. 대박이다. 그러네. 그냥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네. 계속 확장을. 제가 그걸 하면서 세 가지 오판을 한 게 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하면요. 네. 연회비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인데 1년에 6번을 먼저 만나거나 네. 1년에 기한이 먼저 지나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랑 직원들 월급 빼면 다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산업인데 도소매로 내려간다는 것은 순마진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업은 사실은 그 제조업이고 네. 아까 제가 2,500만 원 이상 벌었다 막 이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직원들 수급비 월급도 들죠. 관리비도 들죠. 그때 제가 사업 초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했던 거예요. 고정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2,500만 원 번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진입을 하는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렸었어요. 왜냐면 제조업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대기업들도 힘들면 인건비부터 정리를 해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엄청 많이 팔리죠. 한 하루에 200개씩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드는 거 보니까 하루에 20개밖에 못 만들어요. 한 명 250만 원 정도 월급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 이상 만들어니까 표정이 다 안 좋고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게 계속 순이익이 참 힘들어요.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월급제로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요거를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 봤어요. 하나에 이제 만들었을 때 1,000원을 주겠는데 20개 만들면 20만 원을 버는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사람이 200개를 다 만드는 거예요. 주 야간까지 해서 이거 한 명 월급 줘도 될 건데 9명 월급을 그냥 준 거예요. 2,300만 원을 그냥 더 나간 거예요. 수공이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제가 머리를 땡 한번 했어요. 두 번째 제가 또 판단 미스한 건 아까 제가 처음에 직영점을 이렇게 늘렸잖아요. 12개 사업장이다 보니까 CCTV를 보는 것도 일이에요. 12개 매장 보는데 20대 초반 애들이 그 손님이 와도 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오면 먼지도 있고 막 이게 안 털고 이게 물건이 오면 새로 이렇게 하고 선입 선출 이렇게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사실은 왜냐면 이게 말이 그렇지 12개 매장에서 3배의 인원이 되면 36명이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구조를 요걸 바꿔보자. 매출 2배가 올랐어요. 직영점이었잖아요. 직영점은 제가 그 매장에 월세도 내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제가 내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가맹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매장을 판 거예요. 이 매장은 본인 거다. 우리한테 반값에 사가라. 2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아라. 2만 원 붙여서 2만 원에 팔아라. 그것만 바꿨는데 2배로 매출이. 왜냐면 그분도 자기 가게니까. 자기 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그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면 좀 그렇고 본인의 목적. 목적과 그 욕심을 위해서 자기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죠. 그걸 바꾸고 나니까 아까 폰만 보고 있던 그 사장님들이 손목을 들고 호객행위를 하기 시작. 그리고 다 데려와요. 예전에는 납품을 하고
신경 써야 됐어요. 매장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그리고 이 배치나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문 앞에만 딱 배달만 해주면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적화 상태로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예 진짜 타이트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진짜 세퍼레이트 시켜서 구조적으로 여기서는 얼마가 남고 안 되면은 정리를 하고 아니면 외주를 주든지 그런 조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머리 꽉 맞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한 명만 썼댔잖아요. 직원을 한 명만 쓰니까 단점이 뭐냐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 대안을 찾아야 돼요. 두 명을 이렇게 사실 저울을 할 수, 이거는 뭐 용인술이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플랜 B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을 하니까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뻥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공방을 찾아다녔어요. 공방을 찾아서 딱 얘기했어요. 요 컵 하나 이거를 한 6,000원에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완성품. 본인들도 수공비랑 뭐 다 합쳐면은 거의 한 4,000~5,000원이 남아요, 개당.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100개씩 이렇게 납품을 받으니까. 거기도 좋네. 네. 그때 제가 뻥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매장을 하는데 3년 동안 한 명 줘야 될 인건비를 10명한테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공장 증설, 그 보일러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OEM으로 했으면 간단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거 6,000원에 받아서 10,000원에 판매하면 4,000원이 남잖아요. 여기 납품만 해줘도. 그럼 간단한 구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제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이 판매하는 로또한테 어떻게, 결국엔 판매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잘 파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판매를 잘하면 이미 뭐 계약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대시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값의 관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 좀 달라. 요새같이 불경기에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일 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경쟁을 시켜지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구도 자체가. 그러네요. 물론 내 직원,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판매하면 잘 되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어. 그렇죠. 하지만 안 되면 한순간에 나락이 바로 그렇죠. 그 방식이거든요. 잘 되려면 진짜 직원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죠. 시스템적으로 이 월급을 주면은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저는 안 봐도 훤히 들어요. 그렇죠. 사장님 몸에 아파, 이거 80개, 100개 못 다. 100개는 만들어요. 요새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매일매일 싸워야 될 거예요. 근데 OEM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뭐 공개 입찰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냥 이거대로 건 바이 건 끝인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일 갖다 주면 이제 돈 주고. 그런데 지금은 국민흑침대라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만두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캔들도 그만뒀었죠. 캔들을 원래는 사실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한테 맡기고 저는 사실 그 실무를 좀 안 했었어요. 결혼 정보에서 손을 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보고만 받고 그렇게 하다가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그만두고 싶다. 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결혼정보회사도 그만두고 요 캔들도 매각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매각을 하고 국민흑침대 그것도 창업을 거의 같이 했는데 요것만 딱 남겨놓고 다 매각을 했던. 결혼정보회사는 좀 잘 됐었죠. 그리고 캔들도 이제는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순이익이 나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잘 아는 직원한테 그 매각을 한 거고요. 침대가 이게 진짜 너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매장이 좀 컸는데 매장 월세랑 근데 한 달에 한두 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쿠팡1위 국민흑침대 이광호 대표님의 얘기는 2부에서 이어질 겁니다. 정말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컨텐츠 2부가 올라갈 때마다 바로 알람이 가니까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뿅.